지난주 공매도 재개 일정이 다가오면서 우리 증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또 SKIT가 역대급 공모주 경쟁률과 증거금으로 일시몰이를 했었는데요. 5월 이젠 배정 못 받은 분들 이 환불금이 증시 자금으로 유입될지 또 재개된 공매도에 따른 또 증시 향방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빅먼1부 시작합니다. 네, SKIT 공모 배정이 이제 끝났고요.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청약 환불금 또한 역시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 엄청난 규모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증시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두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조우 기자. 네, SKI테크놀로지 공모가 이제 예상대로 흥행으로 좀 끝이 났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청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조차 뭐 예적금을 깨서 뭐 넣겠다 이런 분들도 네.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자금이 좀 흘러온 것 같고요. 실제로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청약 증거금으로만 이제 80조 5천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을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였고 청약 증거금이 당시 63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17조 원이나 많은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이 데이터만 봐도 얼마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제 SKIT는 70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이제 환불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환불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많은 자금이 증시로 고스란히 유입이 된다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자금의 좀 출처를 좀 분석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환불금 70조 원 중에서 투자 예탁금이나 CMA에서 흘러들어온 그러니까 증시 관련 자금은 30조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40조가량은 어디서 왔냐? 결국 은행에서 온 것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환불금 절반이 사실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이 아니고 은행 예금이나 적금, 대출 등을 통해서 이제 이동한 자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70조 원 가운데 증시로 다시 이동할 자금은 그리 많지 않고 상당 부분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실제 오늘 이제 코스피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개인이 3,4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부 기대처럼 상당수의 환불금이 증시로 즉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달 공모주 청약 이제 8건 정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SKIT 그 환불금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 이 대목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SKIT 청약 환불금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좀 미미했다 이렇게 네. 전해드렸는데 사실 IPO 시장만 놓고 본다면 해당 자금이 앞으로 재차 청약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투자 예탁금이나 CMA에서 흘러들어온 뭐 증시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온 자금 역시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투자할 마음이 있다. 그런 금액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달 공모주 청약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환불금 한 70조 원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IPO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달 청약 예정인 공모주는 총 8개인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지만 HPO부터 라운테크, 제주 맥주, ADM 코리아 등이 이제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35,000원에서 47,500원으로 가장 높은 공모 희망가를 제시한 CNC 인터내셔널 청약에 가장 큰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청약이 당장 이달 6일부터 7일 진행이 되는데요. 때문에 환불금 중 일부가 여기에 좀 재차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올해 IPO 대우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뱅크 등도 이제 공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환불금을 포함해서 좀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뜨거운 IPO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드디어 공매도가 이제 부분 재개가 됐는데 일단 수급 상황 보니까 뭐 양시장 외국인 기관은 강한 매도세 지금 상황이고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시 대기 자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이게 또 관심 포인트입니다. 성종 기자. 네, 드디어 5월 3일이 왔고요. 네.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재개가 된 거긴 네, 합니다만요.
많은 분들이 5월 3일에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셨고 오늘 움직임이 어떨지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파란 불을 맞아요.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SK IT의 청약 환불금이 대거 이제 오늘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네. 금액이 증시에 다시 재투자가 되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네. 역시 하필 공교롭게도 오늘이 공매도 재개일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이 증권사에서 많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 네.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그 증권사에서 공매도 그 타겟 예상 종목으로 제시했던 그 이슈들이 네. 최근 2주 동안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이 좀 부진한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CJ CGV가 있었습니다. CJ CGV 그리고 천보, 뭐 파트론, 오뚜기,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최근 2주 사이에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얘기는 언제든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종목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거기다가 이익 모멘텀이 부진하기 때문에 언제든 가치가 너무 지금 현재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네. 모두 지금 오늘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 HLB, KMW,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물량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역시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네. HLB나 KMW, 펄어비스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공매도 재개와 함께 투자자들이 많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일부 의견으로 나온 것이 공매도로 의미 있는 조정이 좀 나올 경우에는 네. 또 다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네.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체크해야 할 것이 뭐 그동안의 패턴이 그랬습니다. 뭐 꼭 그 들어맞는 건 아닌데 그 셀인 메이라고 해가지고 5월에 좀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5월엔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자, 이번 달에 주의할 이슈로 이것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항상 이 증시 격언은 신경이 쓰이죠. 네. 이게 그때그때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역시 주의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 그 의무 보유에서 해제되는 그런 수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면서 최대 주주들이 몇 개 뭐 1개월, 뭐 3개월, 6개월간 물량을 팔지 못하게 그렇게 그 의무 보유를 하도록 한 주식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 대거 좀 풀립니다. 46개 종목에서 3억 4,646만 주가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데요. 종목 수로 보면은 코스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주식 숫자로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증가하는 수준,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증가한 규모니까 이번 달에 그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러니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해제 수량이 많은 종목이 교촌 F&B가 가장 많습니다. 교촌 F&B가 전체 발행 수량 중에 74%가 이번 달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 시장에 풀릴 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지금 교촌 F&B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가치가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밖에도 MI텍, 네페스아크, TNL, 아센디오 등이 좀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이번 달에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많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촌 F&B 치킨 우리 좋아하는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익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회사는 조금 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저렴하게 먹고 싶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갈 건데요. 얼마 전에 그 남양유 유제품이 코로나 뭐 예방 효과 있다 이런 얘기 논란이 나오면서 뭐 회사에서 뭐 이제 수습하기 바빴는데 이번에 또 주말 새 GS25가 또 그런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참 이제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은 뭐 남혐, 여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GS25에서 이제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 포스터의 어떤 그 한 그 그림의 모습이 남성 혐오를 좀 보여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를 전하기가 사실 좀 무거운 게 어느 편에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일어난 상황을 좀 팩트만 그냥 알려주시면 객관적으로 좀 되죠. 전달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큰일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업체인 GS25가 지난 1일 모바일 앱에서 이제 캠핑 관련 이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지금 네. 화면으로 같이 보고 계시죠? 이 포스터에 담긴 손 이미지가 저게 남성 비하 목적의 손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고 또 포스터에 적힌 영어 표현의 각 단어 마지막 글자를 또 조합을 해보니까 남성 혐오 대표 커뮤니티 명을 또 암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GS25는 문제가 된 포스터 자체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뜬금없이 처음에는 없던 뭐 달과 별의 이미지를 넣어서 올렸어요. 근데 이 이미지조차 뭐 서울의 한 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마크와 유사하다 이런 주장이 또 일면서 이미 불타고 있던 논란에 기름을 좀 부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남성 이용자가 많은 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요.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강한 항의가 이어졌는데 이에 GS25 측이 사과문과 함께 해당 포스터를 아예 삭제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GS25 내부에 남성 혐오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논란의 계기로 GS25가 앞서 이제 공개했던 여러 이벤트 포스터 같은 것들을 확인을 재차하면서 거기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과거 같았으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정도인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이 너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네. 현재 남성 위주 커뮤니티에서는 GS25를 불매하겠다고 하니까 네. 반대로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GS25를 이용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번 사태만 봐도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의 매듭이 좀 너무도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죠.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업점에 피해가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전에 또 대만 그 카스테라 또 사건 났을 때도 지역 동네마다 있던 영업점 다 없어졌었던 거거든요. 그 피해는 결국 사장님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거 그 부분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남성들이 편의점에 가서 뭐 사는 게 주로 담배라든지 네.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부분인데 편의점에서 매출 1위가 담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역할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남성들은 결국에는 편의점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건 남자들인데 대부분 남성들인데 어떻게 남성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불매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이제 포스터를 결국에는 GS25 본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불매 운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은 결국에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편의점주들이거든요. GS25는 전국에 1만 5천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영점이 100여 곳에 좀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결국에는 그냥 가맹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앞서 남양유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사 대표 제품인 불가리스가 이제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식약처로부터 고발도 당했고요. 경찰이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 영업 정지도 임박을 했고 뭐 허위 광고, 주가 조작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GS25 논란과 마찬가지로 남양유업 역시 불매 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대리점주들이라고 네. 해요. 남양유업은 이미 8년 전에 좀 대리점 갑질 사태로 인해서
불매운동 여파가 현재까지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리점주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이번 논란까지 좀 겹치면서 대리점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향후 영업 정지로 공장까지 멈춘다면 이게 전국 1,100여 개 대리점뿐만 아니라 우유를 납품하는 이제 낙농가 그리고 470여 명의 공장 직원들까지 줄줄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뭐 적은 사태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은 뭐 상승 지금 불을 켜고 있고요. GS 리테일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남양주업 주가는 지난 14일 20% 이상 폭등한 뒤에 허위 광고 논란이 일자 그간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로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 불매 운동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오늘 이광범 대표이사가 사퇴의 뜻을 밝혔어요. 네. 그리고 또 내일은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예정이어서 뭐 향후 주가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남양유업 주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 2시 기준으로 33만 3,500원으로 전일 대비 11,500원이나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의 주가는 즉각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종가 비교한다면 이제 700원 내린 35,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게시물도 뭐 어쨌든 삭제를 했지만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고 당장 이제 이를 지켜보는 주주분들은 불안해서 네. 뭐 종목 토론방 같은 데에다가 매도하겠다 이런 글도 올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불매 운동에 따라서 GS 리테일 실적에도 좀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GS 리테일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7%나 감소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1분기 슈퍼 사업 매출이 좀 안 좋았고 편의점 사업은 매출이 좋았어요. 근데 편의점 사업 매출이 이제 먹구름이 낀 거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불매 운동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 감소에 따른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뭐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편의점주분들, 소상공인분들 힘드신데 그냥 논란으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인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일가가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이제 지난달 말로 해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지난주에 삼성에서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상속 내용을 이제 좀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이제 그 각 계열사들이 이 최대 주주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를 하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상속이 됐는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이미 잘 보도가 됐지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SDS 주식 같은 경우는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됐습니다.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을 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씩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이 부회장에 몰아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대 2대 1의 비율로 나눠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이번 상속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 지분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더 좀 지분을 키우면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까지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이건희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 개인 최대 주주였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그룹 그 지배 구조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홍라희 여사가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변수로 남은 게 바로 이제 삼성생명법입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성준 기자가 좀 안내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생명법도 뭐 여러 차례 또 보도가 되고 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 계류 중이어서 아직 뭐 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액수로 따지면 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의 그 삼성전자 지배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누군가가 뭐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든 혹은 삼성물산이든 네.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와서 지분을 가져와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삼성 입장인 거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국민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삼성생명법을 쉽게 통과시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융당국에서도 일단은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혀 있었다가 이제 개정이 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 지금 주식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 자, 삼성그룹주 지금 전반적인 주가 전망 또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뭐 삼성전자 뭐 아무래도 이 이슈 때문인지 전반적 그룹주들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삼성그룹주 일단 전반적으로는 오름세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는 조금 그 상승폭이 맞아요. 줄어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제1기획이 그래도 5%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삼성생명이 4%대, 호텔신라가 3%대로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약 3%가량의 낙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삼성생명이 상당히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삼성생명을 좀 주목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된 점 이런 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생명 자체의 그런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이제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이 삼성생명법 관련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3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 네. 중에 상당수인 30조 원 정도를 처분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30조 원 이상을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삼성생명의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삼성생명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배당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도 상속세 재원을 계속 마련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물론 뭐 네. 충분히 뭐 대출도 신용대출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통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네. 또 실적도 좋다 보니까 지금 배당 수익률도 4%대 기대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좋은데 뭐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1분기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한 부분 그리고 이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지배구조 관련된 것보다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2분기 이후부터는 디램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하반기부터는 더더욱 그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골고루 삼성그룹주 관련해서도 역시 꼼꼼히 하나하나 좀 펀더멘털을 체크해 가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소시민들의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국민주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또 정리해드렸고, 자 일단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지난주 이제 4월 장 마감하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끼신 분들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물을 많이 내놓은 바람에 3대 지수 오늘 이제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오늘 들어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여전히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 하다니까 다들 이제 신중하게 좀 관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 상황도 개인만 양시장 모두 지금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전반적인 투자 주체들은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코스피 0.52% 빠지면서 3,131선에 현재 지금 하락세에 달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56% 하락하면서 전일에 비해 96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켓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큐. 마켓인 이슈 박재현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바로 빠지는 양상이 나온 건데요. 일단 미증시가 금요일장이었죠. 고점 부담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장 초반 3,149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출렁임 끝에 결국에는 0.51%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3,1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네, 먼저 일단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째 같은 양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5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1,70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은 3,8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 982선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 구간도 있었지만 다시 또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 1.56% 많이 밀린 9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각각 450억 원, 그리고 외국인 1,75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동차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만도의 경우에는 실적 호조가 나왔죠. 전년 대비 288% 상승한 좋은 수치를 보였고요. 하지만 긍정적, 부정적 리포트가 공존한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0% 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7%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기아, 현대차, 한온 시스템, 현대위아, 적게는 강보합권, 많게는 3.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요. 조선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수주 소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또 공매도로 인해서 확실히 좀 실적이 받쳐주는 조선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라 IMS의 경우에는 상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TX 엔진의 경우에도 두 자릿대 급등 양상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NK 부방 윌링스 적게는 1%대, 많게는 6%대의 상승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사료주입니다. 옥수수 공급 부족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시연해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사료의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두 자릿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급등불 켜고 있고요. 또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KC피드 적게는 2%대, 많게는 8%의 급등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관대이 앵커 불러볼게요. 관대이 앵커 큐. 네,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란 부대표 수익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대규모로 공급받기로 하면서 콜드체인, 저온 유통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덕분에 대한과학 또한 저희들은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4월 22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30% 수익 실현 해냈고요. 태웅로직스 해운주들 좋은데 오늘 HMM 좀 빠지고 있지만 태웅로직스 지금 물동량 폭발하면서 4월 19일 매수해서 31.0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성광밴드 4월 8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8.46%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4월 16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2.5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인데요. 4월 12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7.89%의 수익률, 유진투자증권 4월 26일 매수 고가 대비 7.55%의 수익률, 오성첨단소재 4월 5일 매수해서 4.3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부대표님, 네. 일단은 우리가 새로 판을 짰는데도 수익률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죠.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수익률이 현재가가 최고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낙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S가 필요한 종목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일진전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목요일에. 목요일에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에도 주가가 오전장부터 차곡차곡 올라서면서 약간 좀 오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연이틀 내려오면서 일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그 전기주들, 전기 업종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내려오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기주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는 여전히 제가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하는 이제 신고가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이틀 이렇게 내려온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900원 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로 정말 많이 열려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그 점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가로는 3,900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오늘 계속해서 지수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공매도 재개가 된 이 시점에 네. 증권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장에서 플러스권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뭐 현재 가격선으로는 약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중소형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이거는 정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따른 증권주가 아직 반영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의 움직임과 조금은 동떨어져서 나홀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증권주로 보고 있고요. 비교적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운 중소형 증권주로 노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요. 자, 마지막 종목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초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정말 꼬박꼬박 약간 이제 올라서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의 이 거래량이 정말
지난번에 거래량을 통틀어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상승 추세 속의 한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3%에 달하는 그런 낙폭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추세 상승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9,500원 선을 익절가로 잡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장에서 좀 이렇게 대응이 쉽지는 또 않아 보이는 게 또 역시 또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이 특징주들 보면 선박 평형 수처리 장치, 조선 기자재 네. 이런 것이 탑을 지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강밴드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당분간의 어떤 상승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이 조금씩 오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네네.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정말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조선사들이 견인을 했다시피 네. 지금도 노후 선박의 교체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그러한 수주 풍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수주는 아직 저는 시작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엔 벙커 CU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정말 많은 황이라는 그런 물질을 배출을 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네. 이제 법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국내 업체들, 국내 그 조선사들의 기술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으면서 저가라는 그런 수주에 있어서는 또 중국 회사들을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단연코 기술력만을 놓고 봤었을 그렇죠. 때에는 국내 업체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이러한 조선사들의 좋은 움직임들이 당연히 기자재 업체들로 이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선 기자재 보면 한라 IMS, STX 중공, 오리엔트청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아무래도 K 조선에 대한 전 세계의 그 러브콜이 너무 지금 강하다, 뜨겁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지금 국면이 보여지고요. 이제 유진투자증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 증권사들은 결국은 증거금 많이 들어오고 이제 수수료 많이 남기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또 SKIT 청약 환불금이 이제 어디로 갈까 그 돈이 네, 이것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 또 이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네네. 바라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증거금, 예탁금이 정말 70조, 75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사실 지난해와 같이 뭔가 동학개미들이 완전히 시장을 견인을 하는 듯한 그런 체감에 있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일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모 시장도 많이 크고 했으니까 네. 그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움직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말씀 주셨던 또 이번 IPO의 네. 대여가 또 많은 그런 경쟁률을 동반을 해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증거금을 넣으셨던 그런 상황이야. 단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네, 네. 그런데 뭐 많이 받아봤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불이 될 겁니다. 그 환불이 된 자금을 증시에서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이 또다시 증시로의 종목으로의 어떤 진입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증시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시장으로 또 들어오게 된다면 분위기가 조금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외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지션상으로 봤었을 때 공매도를 취하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을 택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지금부터 끝없는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시장은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 그것과 저것과 상관없이 지금 중소형 증권주들이 네. 움직이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개별 업종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SKIT 청약 이 상황을 보면서 며칠 만에 80조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확실히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언제든 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네. 많이 계시구나. 또 시장의 유동성은 당분간 풍부하겠구나. 이런 네, 짐작을 좀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테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이 아주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관련해서 또 현대사료 챙겨 오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 당연 특진 중에 사료 비료주들 네, 좋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배합사료 관련주들이 그 핫 이슈, 테마군에 꼽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직전 고점을 이제 소화를 하는 가격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달라지는 거를 알면서도 진입을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옥수수 가격,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그 곡물을 많이 그 소비를 하는 시장이 이제 중국 쪽에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지금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란계 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국내 업체 최초로 청정 사료를 만드는 익스펜딩 공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합 사료 업체 딱 꼽아 본다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현대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사료 지금 현재 28%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현대사료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지금 좋아요.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랐었던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재료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당연히 인상하지 그렇죠. 않겠느냐. 네네. 그런데 한 번 가격을 인상을 해놓으면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사들이 다시 판매 단가를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네. 이제 나중에 마진으로 쌓이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증시에서 이제 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곡물가가 상승을 하면 사실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내가 비싼 가격에 원재료를 떼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물론 이제 음식료 업체들하고 좀 비슷한 이치겠지만 그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네. 가공을 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단가에 있어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품가를 한번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제품가를 인상을 했는데도 상승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2차 판매 단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에서의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서 지금 돼지 사육 두수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전의 어떤 사육 두수까지 거의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중국에서도 경기 회복을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육 두수를 늘리라는 어떤 그런 정부의 그런 권고 지침이 또 있기도 했었었고요. 네. 지금 경기가 중국 정도 일단 살아났는데 미국에다가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 힘든 유럽까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그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다만 2차 가격 상승까지는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한 번 올렸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시점까지의 공백 동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것이 또 나중에 가서서는 곡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가격 인상을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실적에 오히려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주가의 레벨 위치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게 사실 그 사료는 동물이 먹는 거고 이제 비료는 네네. 땅이 먹는 거잖아요. 비료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특징 중 하나 효성 OMB가 좀 눈에 보여요. 네. 요 지금 뭐 농번기가 한창 이제 또 시작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게 또 테마주로 떠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세 상한가 또 가는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곡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사료주라든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한 번 더 깊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면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 방향이 있고 주가가 너무나 올라와 있으면 이마저도 약간 또 주가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경작주라고 해가지고요. 효성 OMB도 있고 경농도 있고 네. 또 종자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물의 가격이 높은 가격을 치면 칠수록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또 깊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것만한 종목이 없다.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차기 등급 테마주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하방세인데 LG 플러스 SK텔레콤, KT는 그래도 소폭에 특히 LG가 좀 강한 느낌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니 해도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경기 방어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오르곤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당장 내일 시장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확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통신주도 한번 넣어두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차기 등급 테마로 이제 통신주를 선정을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주 하면 정말 만년 저평가라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어요. 정말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고정된 타깃층을 놓고 분기마다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그 매출이나 실적이 작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기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적을 내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혹독한 그렇죠.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통신주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ESG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 ESG 경영으로의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재미없었고 맨날 익숙했던 사업군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색다른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투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예전과는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통신주를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 종목들 있는데요.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도 좀 들어보고요. 좀 전반적인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SK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이 또 네. 진행 중인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KT와 LG와 어떤 기업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LG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네. LG U+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LG U+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바닥권에서 지금 전진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LG U+ 하면 넷플릭스를 도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국내에서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좀 서비스가 빨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홈 매출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5,29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네. 매출의 기준으로요. 고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대표가 나와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밝힌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서 B2B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비통신 사업에서의 뭔가 좀 신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시중에 발표나 보도가 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직 발표를 안 했다면 앞으로 기다리면 뭔가 먹거리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제 네. 생각이고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현재 13,500원권에서 움직입니다만 13,000원에서 13,600원 사이 이 밴드 내에서 한번 차분하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61선 부근으로 잡을게요. 지금 한 12,4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선으로 잡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직전 고점 부근 1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빅머니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 마감 전략과 또 내일장을 위한 준비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